안녕하세요, 민성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업용 빌딩의 투자 자금의 구성과 투자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용 빌딩 하면 이제 투자 규모가 워낙 크고 그 다음에 그 투자를 구성하는 투자 자금들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자금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투자 업무를 하던 아니면 빌딩의 운영이나 관리 업무를 하든지 그 기본적인 단어나 투자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빌딩의 투자자금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00억짜리 빌딩을 산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동산 매입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250억이 든다고 가정을 했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세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를 위한 등기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았을 거고, 이제 그런 컨설팅을 받는 컨설팅 비용도 이런 취득 부대 비용으로 이제 취급이 돼서 여기서는 취득 부대 비용이 40억 정도 든다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고 바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운영 중간중간에 갑자기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긴급 자금을 위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한 10억을 잡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투자 금액을 조달하는 이제 자금 구성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에쿼티인 400억 원을 이제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인 론을 550억 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50억을 조달을 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담보대출, 그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딩의 투자 자금에 대한 이제 상세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투자 재원의 구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금 조달 부분에서 자기 자본의 조달 부분은 투자 약정서에 의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투자자도 전략적 투자자인 SI와 재무적 투자자인 FI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용어들을 이제 업계에서 많이 쓰는데, 전략적 투자자는 스트래테직 인베스터라고 하고, 이 전략적 투자자는 사업에 관심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재무적 투자자인 이제 파이낸셜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원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SI하고 FI라는 단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자도 구분을 하는 것을 종종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 약정서를 통해서 대출 계약을 하게 되는데, 통상 이제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로 대출도 나눠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상환 순위에 따라 그리고 이자율이 달라지고 자금의 종류가 좀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선, 중, 후를 나눈 거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환을 받는 순위에 대한 것들을 나열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상환을 받기 때문에 이자율이 대신에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환 순위에 대해서는 가장 뒤쪽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많이 떠안기 때문에 이제 높은 이자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딩 투자 자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먼저 다 지급된 뒤에 수익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기 자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산이 매각이 되었을 때 차익이 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차익 배분에 대한 수익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딩이 1000억 원에 아까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팔았을 때 1500억의 매각 차익이 발생되면 자기 자본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500억을 이제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자만 우선 순위로 받아가는 것일 뿐, 나중에 자산 매각이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이제 배분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관련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신 단어가 이제 대주단 또는 대주입니다. 대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출을 제공해준 금융사를 말하고, 대주들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주단이라고 이제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자금을 이제 빌려준 곳이 있으면 그 자금을 빌린 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보통 차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대출을 실행을 해줬을 경우에 이자가 꼬박꼬박 지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영어로 디폴트라고 말을 하는데, 차주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채무 불이행을 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총액 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주단이나 투자자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나서 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이제 주관사가 있습니다. 총액 인수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런 주관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자기 명의로 먼저 전액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린 예를 하나 드리면, 자산운용사는 이제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나 대출자들을 이제 찾아와야 됩니다. 투자 상품을 만들고 나서. 그런데 이제 증권사가 자산운용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 먼저 총액 인수로 해서 부족한 자금을 다 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말하는 셀다운이라는 형태로 총액 인수한 것을 재판매하는 것을 셀다운이라고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자금을 모으기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을 통해서 먼저 좋은 상품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총액 인수를 한 다음에 재판매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총액 인수와 셀다운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거나 아니면 수수료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BP라는 그 단위 기준에 대한 용어입니다. 가산금리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위로 BP는 이제 베이시스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bp라고 하면은 0.01%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1bp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그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제 흔히 1%는 BP로 변환하게 되면 이제 100bp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자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부동산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용어들도 많고, 그 투자 기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업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빌딩의 투자자금 구성과 투자 관련 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